안녕하세요. 손마은 영어 강사 장대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문법 중에 하나인 수동태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수동태, 우리가 문장을 영어를 배우면서 접할 때는 능동태 형식의 문장을 많이 접한다고 하는데, 수동태 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능동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나 그 의미상으로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법적인 의미와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동태라는 문장이 어떻게 쓰이며 또 어떤 구성으로 쓰이게 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태라는 것은 행위의 주체에 의해서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어난 일. 우리가 보통 문장을 쓸 때 보면, 우리는 만약에 제가 밥을 먹었을 때, 그럼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잖아요.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놀았다, 나는 어디에 가서 함께 놀았다, 나는 또는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행위의 주체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말들을 문장에 있어서 능동태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능동태 문장은 뭐냐면, 제가 여기에 써놨죠. 행위의 주체, 즉 행위의 주체, 자기 자신 또는 누군가가 그 했던 일 또는 한 일에 대해서 그 문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능동태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수동태 문장은 차이가 있다면 행위의 주체에 의해서 일어난 일 또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뭐 했어 라는 문장이 아니라 뭐뭐가 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장 형식, 뭐뭐를 당하다, 뭐뭐가 됐다 라는 말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쓰임이 바로 수동태라는 녀석인데, 오늘 시간에 수동태라는 녀석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법은, 일단은 능동태 문장의 구성이 아무래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다른 어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법은 일단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 수동태 문장을 기본적으로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수동태 문장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수동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예문을 써놨어요.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창문이 소년에 의해 깨졌다 라는 말과 소년이 창문을 깼다 라는 말, 선생님이 아까 능동태와 수동태의 문장을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능동태 문장 같은 경우는 행위의 주체, 즉 보통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어떠어떤 힘을 가한다거나 어떠어떤 일을 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능동태의 문장이 되겠고, 수동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문장이 수동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문에서 보면 창문이 소년에 의해 깨졌다고 했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능동태 문장에서는 창문이 주어가 된다기보다는 소년이 주어가 되어서 소년이 무언가를 한 것에 초점을 맞추겠죠. 이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의 문장이 되겠죠. 창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행위의 주체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창문이 깨졌다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수동태의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능동태 문장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물의 주체,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어떠어떠한 일을 했을 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소년이 창문을 깨는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우리가 능동태의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가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에 좀 어색하지 않고 익숙한 문장일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수동태의 문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 선생님이 예문을 썼어요. 은주 loves him 이라는 예문을 썼어요. 이 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봤을 때는 은주는 그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누구누구가, 행위 주체가 누구누구에게 하는 일을 말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일, 즉 능동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능동태의 문장이 그럼 어떻게 수동태의 문장으로 만들어지는지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수동태의 문장을 만드는 법의 첫 번째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와야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배웠을 때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5형식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1형식과 2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문장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경우에는 그럼 수동태의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냐 하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즉, 왜 그러냐면 문법적인 특성상 수동태라는 것은 문장이 있어서의 목적어, 즉 능동태 문장에 있어서의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3형식,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또는 5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로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있어서 능동 문장에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만 수동태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은주 loves him 하면 은주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해서 그라는 목적어가 들어간 기본 3형식 문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꿔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볼게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문장에서 오면 주어가 된대요. 즉 능동태의 문장에서 목적어는 뭐였죠? 이거였었죠. 힘이라는 목적어가 수동태의 문장에서 오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는 보통 문장의 가장 앞에 있죠. 그죠? 주어 동사 순으로 문장의 5형식 기본 수순을 봐도 우리가 주어가 가장 앞에 있고 동사가 그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힘이 이 문장의 앞으로 와주면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문장에 있어서 우리가 인칭대명사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인칭대명사를 보면 우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대명사까지도 배웠을 텐데 우리가 주어의 형식으로 쓰는 즉 주어의 격식으로 쓰는 말을 주격이라고 했었죠. 여기서의 힘은 그를 즉 그를 나타내는데 이 그를 이라는 말이 문장에 있어서의 주어로 오면 주격의 형식으로 바뀌어야겠죠. 그죠? 즉 그는 또는 그가라는 말을 써줘야 되니까 그는 또는 그은 이런 말을 써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힘이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he라는 말로 바뀌어야겠죠. 그죠? 이것이 문장의 즉 수동태의 문장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능동태의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라는 녀석으로 바뀐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게 과거분사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동사를 배울 때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write라는 동사, 즉 쓰다라는 동사를 봤을 때 쓰다라는 동사가 쓰다 또는 썼다 또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과거분사라는 녀석, 즉 영어로 말하면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쓰이는 그 written에 해당하는 세 번째 녀석, 그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잘 의미를 모르더라도 과거분사라고 해서 배웠을 거예요. 과거분사라고 쓰이는 그 부분이 앞에 있는 비동사와 함께 쓰여서 수동태의 문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능동태의 동사 예문으로 와서 우리는 loves라는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죠? 사랑한다 라는 기본적인 예문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이 즉 이 loves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오면 비동사와 과거분사로 합쳐진 것으로 다시 쓰여야 돼요. 일단 loves 즉 love라는 동사에 있어서 과거분사 형태는 loved라는 쓰임으로 과거 형태와 같아요. loved, love, loved, loved 이렇게 같은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비동사라는 녀석이에요. 왜 비동사가 문제냐면 우리가 비동사를 써줄 때 비동사에는 5가지 녀석이 있잖아요. 즉 be라는 원형을 빼고는 is, am, are, was, were 이런 녀석들이 있죠. 그 차이는 문장에 있어서 주어가 몇 형식이냐 또는 수가 단수냐 복수냐 또는 그것이 현재 문장이냐 과거 문장이냐 이 시제의 차이까지도 따라서도 변하는 게 바로 비동사였어요. 수동태의 문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뀔 때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 있어서의 주어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수동태에 있어서의 주어가 된 이 말이 앞에 쓰인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he라는 말 다음에 쓸 수 있는 동사가 과연 어떤 게 있냐 이거예요. 일단 he는 3인칭 단수니까 am은 I란만 쓰이니까 am이라는 비동사는 쓸 수가 없죠.
a나 were도 마찬가지로 복수 또는 you와 써줄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is와 과거 형태인 was를 써줄 수 있는 건데 이 경우에 우리는 단순히 문장에 있어서 능동태의 문장을 봤을 때 능동태의 문장이 현재 시제냐 또는 과거 시제냐 또는 미래 시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능동태의 문장을 봤을 때 loves 하면 단순한 현재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is 라는 말을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의 문장을 만들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나중에 이따 예문을 들으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비동사라는 녀석 즉 주어가 뭐냐 주어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또는 능동태가 수동태의 문장을 오면서 그 바뀌었던 그 주어가 즉 능동태의 목적어가 이제 단수냐 복수냐 또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단수냐 복수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의 주어가 어떻게 되는지 즉 1형식, 2형식, 3형식인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에 의해서 우리가 비동사를 잘 알맞게 써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녀석은 이따가 예문을 들으면서 좀 더 설명하고 그리고 예문을 들으면서 좀 더 자세히 익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와서 능동태의 주어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는 by라는 녀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가 목적격의 형태로 바뀌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대명사에 있어서의 목적격 형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능동태의 주어는 은주라는 애가 되겠죠. 그죠? 은주라는 애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가 아니죠. 즉 우리가 굳이 인칭 대명사의 표현으로 바꿔줄 필요 없이 이런 은주라는 고유명사가 왔을 때는 우리는 그대로 은주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문장을 지금 다 바꿨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 by를 빼먹지 말고 써줘야겠죠. 문장 구성을 다 바꿔놨는데 이 문장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버리면 하면 돼요. 만들어볼까요? 처음에 수동태의 문장에 주어가 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동사가 어떻게 쓰였었죠? 아까 is랑 loved로 쓰였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능동태의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by를 써주고 뒤에 은주라는 말만 써주면 돼요. 즉 앞서서 우리가 설명했던 문장은 은주 loves him이에요. 은주는 그를 사랑한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는 은주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라는 말이에요. 즉 행위의 주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어떠한 일이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수동태의 문장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끝내고 우리가 다음으로 아무래도 이 한 가지 예문을 보고 가기엔 너무 부족하니까 몇 가지 예문을 더 추가해서 보고 수동태가 어떤 형식으로 쓰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가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